하기 싫어서 온라인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가장 처음에 했으면 하는 품목은 가격대가 중요하거든요. 가격대면 어떤 품목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백화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밖에 없습니다. 명품이 단가가 좀 큰 편이라서 이미 구매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마진을 챙기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서 오셨어요. 노마드 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뮤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는 네이버에서 돈품사라는 명품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노마드 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품사,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개설할 때 이제 돈만 보고 명품을 팔자 해서 돈만 보고 명품 파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돈만 보고 명품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시는 일은 명품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현재 국내랑 해외에서 명품들을 이제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구매하기도 해서 이제 온라인 명품 관련 플랫폼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다 판매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발란이나 트렌비 같은 이제 명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에다 이제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자로 입점해서 물건을 깔아놓고 판매한다는 뜻인 네네, 거죠? 맞습니다. 딱 뵙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한 뭐 20대 중반? 후반? 29. 네.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수입 명품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명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실 대표님 유튜브를 예전부터 봤었어요. 아, 저를요? 3년 전부터. 저도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이제 뭐 미국 구매 대행 리셀도 하다가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은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으면은 구매 대행도 명품 쪽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솔직히 등록만 하면 나오던 매출이 시기. 거의 나왔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서 하루에 200개든 300개든 꾸준히 계속 등록을 하다가 이제 플랫폼에서 계속 등록 수량도 줄이고 각종 제재들이 생기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넘겨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조금 안정적이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선 적어도 명품이 안 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명품의 교집합으로 이걸 선택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 하던 분이셨어요? 20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벌써 10년 차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10년 차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싫어서 온라인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20살 때 돈은 벌어야겠고 게임은 너무 하고 싶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 시작한 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주문을 한 다음에 제가 집에서 직접 받아서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제 고객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쓴다는 걸 모르고 하셨구나.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법도 없고 이럴 때 그쵸, 아무것도 그때는 모르고 그럴 이제 때도 그렇게 있죠.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10년 차 정도 셀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월 평균 매출 수익 좀 공개되나요? 저는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평균 마진율은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저는 29살 때 직장인이었거든요. 네. 직장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는 없나요?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작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 둘러보면 학교도 잘 다니고 막 취업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불안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건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잘 돼도 불안하고 네. 또 안 돼도 불안하고 네. 또 잘 되면 또 잘 안 될까봐 또 불안하고 뭐 예전에는 굉장히 내가 선망하던 매출과의 순이익이었는데 이제 그걸 넘었으면은 다시 그걸로 돌아갈까봐 또 불안하고 네. 그렇죠. 이게 참 계속 두려움의 연속인 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쌓아간 거지만은 네. 만약에 지금 명품 이거 유통을 하려고 할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예 없이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아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 자본. 최소 이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와.
근데 이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되 스스로 벌고 싶은 기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높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해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네. 사서 보내주고 맞습니다. 정산 대금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완전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초보자일수록 이게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째서죠? 이게 제가 다른 제품을 사입을 하거나 이제 이랬을 때는 저는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SEO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되게 뭔가 공부할 게 많았는데 사실 이 명품을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해당 브랜드의 해당 제품 딱 그 품목 한 개만 정해져 있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제품을 살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냐 없냐. 네, 구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것만 딱 알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명품 브랜드의 제품 카테고리랑 제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죠.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도 500개 안에서 이제 브랜드들이 거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해야 되는 양은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 하면은 이태리도 있고 뭐 보통 유럽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관련된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이잖아요. 이제 물건 사러 가게 되면 저거 보여줘. 다른 색상 있어? 뭐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언어는 힙하고 써도 돼가지고 그렇게 큰 전혀 장벽이 네. 아니다. 장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명품을 주로 사시는 분들 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는 30, 40대였는데 네. 이제 갈수록 연령대가 어려져서 요즘은 첫 명품을 구매하는 첫 평균 연령이 15세라고 하더라고요. 15세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뭐 디올이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요즘 한국 K-팝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이제 앰베서더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애들이 보고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이제 이렇게 하는 평균 연령대가 15세라고 하더라고요. 와, 명품이라. 근데 명품의 기준이 좀 애매해요. 네. 최저 여기까지는 그래도 명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명품도 저는 부를 때 완전 하이엔드 명품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명품이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하이엔드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백화점 1층에 있으면서 도매가 불가능한 브랜드여야 돼요. 아. 그게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고야드, 디올, 셀린느 정도 이렇게 6개. 셀린느까지도요? 네. 그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종류가 어떤 게 가장 잘 나가는 거? 많은 분들이 보시면 명품 판다라고 하면 가방 파는 거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시는데 버킨백.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걸 되게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거는 슬리퍼? 가방은 거의 없어요. 슬리퍼도 있고요. 네. 지갑도 있고 이제 목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팔찌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네, 스카프도 있고. 요즘 그러면은 10대 분들 아까 앰버서더로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브랜드가 요즘에는 10대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때들이 보기에는 예. 비싼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렴한 브랜드들 이제 인기 있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라고 하죠. 컨템포러리 브랜드는 어떻게 보통 이제 꼼데가르송이나 아니면 메종 키츠네, 요거 네, 아미 이런 거, 네, 이런 브랜드들 이런 걸 컨템포러리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베이비나 키즈까지 내려가잖아요. 맞아. 요즘 명품도 그런 라인이 많이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입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애기들은 자라면서부터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와, 명품 시장은 되게 밝네요. 되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베이비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베이비 아이템들도 없어서 못 사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맘카페들 중심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이제 그걸 못 구하고 백화점에서도 재고를 많이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 활발해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고를 전부 다 줄 서서 기다려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네요. 네. 그렇다면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명품 수입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쉬운 용어로만 해서 좀 알려주세요. 명품을 내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명품을 사야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매 대행 사업이 아니라 제품을 먼저 사입해두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사러 가기 전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잘 판매가 안 되는지 한 번 잘못 사면 100만 원씩 없어지니까 공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 크림이라는 플랫폼이에요. 크림에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림에 들어가면 크림이 거래량이 1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그인을 딱 하시면 검색창에 내가 사입하고 싶은 브랜드를 딱 검색을 해요. 에르메스, 샤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른쪽 위에 거래량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을 보고 제일 인기 있는 리스트만 이렇게 엑셀에 리스트업을 해둡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소싱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특별한 제품, 남들이 모르는 제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제품을 내가 가서 사오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매장에 가셔서 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오면 사진을 어디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죠? 아무래도 제품들을 보면 이제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재고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명품은 일단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공식 홈페이지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만한 포토부스라는 게 있거든요. 사진 촬영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걸 놓고 제품을 딱 올려놓고 이제 사진 몇 장 찍어서 이제 플랫폼에 그대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메모 같은 거라도 같이 올려놓고 찍나요? 뭐 실제 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모는 찍으면 플랫폼에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흰색 배경에 제품 사진만 딱 있고 실물 제품이 있는 사진 네, 그걸로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이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지재권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1도 됩니다. 왜냐 네. 내가 찍어서 올리는데 뭐 네, 그렇죠. 국내에서만 해도 경쟁력이 있나요? 네, 사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만 해도 대표님처럼 1억 할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내에서만 진행을 했고 국내에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평균적인 재고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재고는 한 1억 8천만 원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보통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팔 수 있는 정도? 두 달 네, 정도? 그래서 그 한 절반 정도가 매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따로 모아두는 창고가 따로 있나요? 창고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저도 이제 그냥 집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방 한 칸 뒤에 이제 한 요만한 테이블 정도의 렉 정도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가격이 네,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야 이거 집 털리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창고에다가 하기도 좀 애매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직원도 많이 필요할까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네, 직원도 필요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품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재고도 열심히 사러 다녀야 되고 음. 촬영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아, 초반에 네, 근데 장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보는 게 제품을 자본금을 딱 준비해가지고 공부하고 사서 촬영하고 등록하는 것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이 과정이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재고가 다 세팅이 되고 판매가 한두 건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났네 네, 그냥. 많이 안 팔리거든요. 하루에 많이 팔려야 3개? 네, 4개? 이 정도가 전부라서 거의 뭐 네. 그냥 자동으로. 네, 한 30분이면 야 이거 그냥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부업을 해도 되겠네요. 네, 이상한 것만 사지 않는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상한 거라고 한다면. 내 눈에 이쁜 제품들이죠. 이 참 머릿속 네. 다 지워야 되는 건 어떤 비즈니스랑 네. 똑같네요. 괜찮다. 직장인들이 해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요즘에 그러면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어떤 브랜드예요? 요즘은 에르메스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카테고리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카테고리 지갑이랑 신발류가 제일 많고요. 어. 지갑, 신발, 그다음에 스카프. 근데 그 오란 같은 경우는 네. 매년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맞습니다. 변형해서. 근데 올해 거 못 팔면 내년에도 팔 수 있나요? 사실 슬리퍼가 제일 애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거는 올해 산 건 올해 다 팔아야 돼요. 올해 소진해야 네.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팔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 신형을, 걸 더 좋아하기 새 걸.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슬리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그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가죽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보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제습기도 항상 방에 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조기도 가끔 돌려줘야 되고요. 사실 상관없다곤 하는데 그래도 저도 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건 사실이라서 제습기랑 이제 습도 온도 조절을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가서 사나요? 이제 서울에 백화점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매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백화점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샤넬 에르메스는 서울에 7개, 대구에 1개, 부산에 1개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올라오세요?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백화점 한 군데만.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에는 샤넬 에르메스가 없어서. 없어요? 네,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백화점에서 사면은 분명히 혜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백화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상품권밖에 없습니다. 상품권을 그냥 구매해가지고 보통 한 3% 정도 네. 할인되니까 그걸 통해서 구매하면 명품이 단가가 좀 큰 편이라서 3%만 해도 3%만 해도 이미 구매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마진을 챙기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네. 가장 처음에 했으면 하는 품목은? 사실 저는 품목은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격대가 중요하거든요. 가격대. 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가격대면 어떤 품목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원 언더가 안 되는 이유는 있나요? 사실 저는 다른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만 취급을 하는데 50만 원 이하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치, 그런 가격대가 네. 아예 없지. 한 80만 원, 60만 원 정도가 최소 시작 가격이거든요. 80만 원, 60만 원짜리 뭐가 있어요? 뭐가 80만 원, 60만 원이에요? 카드 슬롯 같은 거요. 아. 네, 카드 한 2장 들어가는 선글라스 이제 이런 거 한 50만 원. 네, 그 정도. 이게 뭐 해마다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한 100년에서 150년 이상 된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많은 비즈니스를 돌다가 결국에 명품에 정착하신 우리 뮤트님, 명품 수입 사업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딱 저는 하나만 꼽는다면? 안정화되고 나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하루 3개 팔리면. 사실 오늘도 오는데 주문이 4개 들어왔거든요. 네, 오면서 KTX 타고 오면서 주문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은 돌아가거든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들으면 네. 들을수록.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즘에 명품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명품 유통 이런 쪽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수요가 또 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본인의 사업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일단 시장이 판매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수요자들도 많이 생겨야 시장이 커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게 많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이 시장을 다 못 먹더라고요. 단가도 너무 세고 제가 가진 자본금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경쟁자가 아무리 많아도 재고 확보만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또 그 비즈니스에서 상위 10% 안에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또 올라가는데 또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든 다 쉽진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장점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미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힘들었던 점은 그 질문 보면서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없구나. 힘든 점보다는 아쉬운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구하기가 힘든데 구하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 6개월을 안 나가던 제품이 어느 순간 어디서 무슨 방송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3개씩 4개씩 계속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제가 가진 재고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제서야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그때 좀 더 많이 사둘 걸. 6개월 동안은 계속 불안했으면서 사람이 간사하게 딱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도 윈윈하고 사업자도 윈윈하는데 주변에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서 막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해외에서 사서 준다라고 하면 뭔가 도와준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한 게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니네가 사서 내가 못 산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보시면 저희 같은 이렇게 셀링을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저게 돈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안 사도 다른 누군가가 다 사간다 이미.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해외에서도 사입을 해서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제가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해외 직접 나갑니다. 해서 사야 되는 품목은 동일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매장에 가서 직접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랑 동일하게 구매를 하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고 오면서 세금을 다 납부하고 들고 오는 거죠. 대신 그러면 원가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도매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20% 더 내고 들고 오니까 원가는 더 비싸지만 제품을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해외 나가면은 보통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가방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가방이라기보다 마진이 높고 작은 거. 그냥 부피가 크면 가지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 2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각종 세금들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마진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액세서리나 지갑류 위주로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다 합치면은 네. 개별 품목대로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걸 사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 합쳐도 200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한 개별 제품당 200만 원 이하인 제품들로만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해서 됩니다. 품목을 여러 개 적으면 네네.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해외는 어디를 많이 나가세요? 유럽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은 너무 멀고 힘들어서 또 가면 오랜 기간을 빼야 되거든요. 한번 가는 김에. 돈도 많이 들고 네. 갔다 오면 똔똔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를 많이 다니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제 이런 데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명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저런 나라를 왜 가냐 라고 하시지만 아무도 안 가니까 막상 가보면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 네. 해외 바잉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좀 계획을 많이 해서 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진짜 구석구석 다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른 나이 20살 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후회는 없나요? 지금은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중간중간에 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는 이제 잘 안 될 때마다 그만할 걸 하지 말 걸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또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네.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명품을 등록하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닐 텐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이걸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알려드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온라인 셀링이 익숙하다 보니까 상품 등록이 익숙해서 이제 금방금방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만 상품 등록을 하시면 다른 이제 반란이나 머스트잇이나 이제 이런 명품 플랫폼에 상품을 이제 등록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명품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할 것 같고 아마 제가 이걸 메인으로 안 하더라도 아마 부업으로라도 계속 들고 가고 싶은 메인으로 안 한다고 하시면은 뭐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사실 지금은 없는데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게 재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아마 활동을 열심히 해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생과 사업 계획 좀 궁금한데 사업 계획은 들어봤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남다른 길을 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살까지는 일단 뭐 안정적인 수익이라도 좀 나만의 사업체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30살 내년까지는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일단 명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특별히 제가 첨언할 게 별로 없네요. 너무 잘하셔서. 뮤트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3년 전부터 버드원 대표님을 처음 실제로 뵈서 되게 신기했고요. 아 진짜요? 되게 재밌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뭐 드릴 게 있다면 뭐 조언도 좋고요. 일단 만약에 이걸 무조건 해라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고 혹시나 관심이 있고 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제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아 저건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좀 강하게 드셨을 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도 뭔가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키워나가기에는 또 여러분들만의 또 인사이트와 또 여러분들만의 또 실행력이 또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지금 시청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옹품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뮤트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